젤 슈츠가 젤이 세포고 슈츠가 보호하다잖아요. 그래서 세포를 보호한다라는 뜻인데 아까 해나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던 미토콘드리아가 어쨌든 그 세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호한다라는 뜻이고 젤 슈츠가 비타민 E와 셀레늄을 조화해요. 근데 원래 비타민 E도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성분이기는 했는데 셀레늄이 발견이 되면서 셀레늄은 비타민 E보다 더 훨씬 더 활성산소를 잘 제거하는 친구야라고 알려진 거래요. 그래서 거의 1000배 넘게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에서 대표적인 게 셀레늄이고 질슈추에서 이게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게 셀레늄이었어요. 이거는 아까 하셨던 내용인데요. 그 활성산소가 저는 이제 또 공부하기 전에는 다 나쁜 건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활성산소가 다 나쁜 거는 아니고요. 이제 우리 몸에서 밥 먹고 나면은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아까 보일러 역할을 하면서 보일러 막 떼가지고 에너지도 만들고 활성산소도 만드는데 원래는 활성산소가 조금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활성산소의 좋은 기능이 세포 간에 그 신호를 전달하고 호르몬을 죽이는 역할을 한대요. 네, 적당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많아지니까 문제인 거죠. 근데 그 많아진 활성산소가 이제 영양소하고 만나면은 물로 변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원리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 물질을 먹으면, 항산화 제품을 먹으면, 네, 배출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의 90% 이상은 활성산소로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은 좀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품 설명을 할 때 활성산소 무조건 나쁜 거예요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좀 반격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더 알아야 됩니다. 활성산소의 순기능은 이렇게 세균과 바이러스, 암세포를 죽여준대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적당히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먹는 지금 식생활은 가공식품들이 너무 많아서 활성산소가 적당히 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정상세포를 공격하고 더 무서운 거는 이제 DNA를 공격하기 시작한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암세포가 발생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젤슈츠의 효능을 좀 찾아봤어요. 우리가 제품을 설명할 때 이제 어떤 질환에 좀 도움이 돼요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니즈를 좀 이렇게 자극시켜 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젤슈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갑상선 기능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게 셀레늄하고 요오드의 결핍 때문에 생기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갑상선의 호르몬이 이제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저 기능 저하증이 생기는 건데 그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 형태로, 그러니까 잘 움직이는 형태로 바꿔줄 때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셀레늄이래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에 제슈트 드세요 하는 거래요. 그리고 갑상선의 항상성을 유지해 주는데 셀레늄이 갑상선 호르몬 저 모식이라고 하는 저것의 구성 성분이 된대요. 그러니까 갑상선 환자들한테는 이 젤슈츠를 권해주는 것이 꼭 필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젤슈츠는 이제 심장 기능에 관련된 역할도 하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제가 읽고 있는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에 나와요. 연봉 800원대의 농구 선수가 플레이오프 게임 끝난 다음에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 몸값이 너무 비싸니까 1인당 100만 달러를 들여서 환상의 심장병 전문의 팀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결국은 의사들이 이 셀레늄을 파악하지 못해서 3개월 후에 2차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보면은 셀레늄 부족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레늄이 젤슈츠에 옴팡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드시면 이제 또 심장 기능 강화랑 질환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동맥경화, 혈관에 지방이 이렇게 들러붙어가지고 동맥 좁아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산소랑 영양 공급이 줄어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심장을 막 쭉 짜게 하는 그 통증이 있는 게 협심증이래요. 그리고 심근경색은 저러다가 그 동맥경화 때문에 혈관에 붙은 기름 찌꺼기가 갑자기 뻥 하고 터지면서 생기는 게 이제 심근경색이고, 그다음에 쾌산병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 근육이 되게 약해지는 병이래요. 근데 셀레늄이 혈관 내 염증을 감소시키고요. 그다음에 혈관 내에서 그 혈액이 이렇게 뭉치는 거를 방지해 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 기능을 강화하고 이런 심장마비 때문에 갑자기 사망하는 일들을 막아주는 거죠. 근데 이 책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심장 전문의도 심장마비로 사망했대요. 근데 결국은 의사들이 이제 동물한테는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알아서 줬는데 사람들은 보험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영양분을 먼저 챙겨주기보다는 어, 약을 먼저 처방을 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음,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남성의 건강한 생식 기능, 그다음에 여성분들의 임신에도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제우슈츠가 그 셀레늄이 남성 호르몬 생성에 관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립선을 강화해줘요. 그러니까 비대해진 전립선을 줄일 수 있는데 그게 셀레늄하고 비타민이 조합이 되면은 괜찮대요. 그리고 체내에 공급되는 셀레늄의 되게 많은 양이 그 남자들의 고환하고 전립선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거 꼭 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수정 확률을 높일 수 있대요. 이게 결국은 정자가 건강해야지만 남자까지 잘 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 수정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임신하시는 분들 또는 임산부들한테도 셀레늄은 필요하대요. 일단은 활성산소를 무력화시켜야 수정과 착상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DNA를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DNA를 공격하지 않고 DNA 합성, 그다음에 산화로 인한 손상이나 감염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거죠. 아기들한테. 그리고 셀레늄이 결핍된 여성들은 임신 말기에 유산이나 조산, 사산의 위험이 있대요. 그리고 또한 셀레늄이 결핍된 신생아들은 이제 성장과 발달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엽산이나 철분 말고도 이 젤 슈츠를 남자분하고 여자분한테 같이 드세요 하고 선물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여성 영양제만 챙겨주잖아요. 철분, 비타민 뭐 이런 것만. 근데 사실은 남자분들도 영양제를 같이 드셔야 된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엽산 같은 것도 임신 준비하면 같이 남자분들도 드시라고 하는데 그때 같이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찾아봤던 게 예전에 단톡방에 공유됐던 후기였어요. 이석증이 되게 심했었대요. 근데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뭐 이렇게 고개를 드는 게 이렇게 울면서 천천히 들 정도로 너무 심했대요. 근데 코로나 때 일차 진료 받을 병원이 없어가지고 그때 대안으로 PM을 먹어보자 해서 원래는 이제 오토식 여기서는 이제 옵티멀이라고 했는데 해외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만 먹었다가 젤 슈츠가 면역을 높여준다 그래서 같이 드셨는데 진짜 좋아지셨대요. 그래서 강아지 산책 10분도 못 하셨던 따님이 1시간씩 뛰고 와도 멀쩡할 정도로 이석증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관련해서 찾아봤어요. 이석증에 왜 젤슈츠가 좋을까를 찾아봤더니 이석증 또는 이명에 관련된 그 해외 제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독일에서 영양제가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셀레늄, 비타민, 아연 이런 것들이 주 성분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젤슈츠에는 이미 셀레늄하고 비타민 C2가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에 필요한 제품들을 먹으려면 결국 PM에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명이나 이석증에 관련된 다른 영양제를 드실 게 아니라 그냥 PM 기본 오토십하고 젤슈츠 같이 드시면 관련된 영양제들이 다 들어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후기가 있어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글루타치온, 우리 배곡주사 막 이런 거 맞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글루타치온이 세포와 조직기관을 활성산소와 질병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몸이 스스로 생성하는 단백질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항산화제인데 글루타치온의 농도를 높이는 게 비타민 C2하고 셀레늄이래요. 그래서 이런 효능들도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젤 슈츠의 효능 해독이죠. 우리 그때 워크숍 갔을 때 한민아 캠프장님께서 진짜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젤 슈츠 무시하지 마세요. 해독은 얘가 짱이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예. 해독은 우리 몸에 있는 뭐 나쁜 것들 어쨌든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게 활성산소. 그래서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니까 한번 해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셀레늄이 체내 중금속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수은이나 납, 카드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셀레늄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해독작용을 합니다. 제 에티 슈츠 허리띠 괜찮네요. 우리 항상 허리에 차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우리 그 피클린 하고 나면은 젤 슈츠 먹잖아요. 그 이유가 식사하고 나면은 이 활성산소가 바로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대사가 시작되면서 찌꺼기가 나오는데 그게 활성산소. 근데 우리의 식생활은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식사 후에 젤 슈츠를 챙겨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강화가 돼요. 그 항바이러스 또는 이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셀레늄이 합니다. 결국은 제휴슈츠는 찾아보니까 셀레늄이 혼자 일을 다 하는 거였어요. 셀레늄이 정말 그래서 주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같이 협업하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셀레늄이 부족하면 이제 면역력, 그다음에 아까 그 활성산소가 이제 막 세포를 공격해서 얘가 이렇게 정상 세포 유지하고 그 세포 막 형성하는 게 그런 걸 다 막는다 그랬거든요. 그런 능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암세포가 발병이 되고 질병이 걸리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셀레늄이 과잉 복용하면은 얘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성, 비타민 C 같은 수용성을 많이 먹으면 알아서 자기가 배출이 되잖아요. 근데 셀레늄은 과잉을 하면 안 되는 영양분이래요. 그래서 하루 최대 400mg이고 이거는 많이 먹으면 독성을 나타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과잉 복용 시 나오는 증상이 머리카락이랑 손톱이 부스러지거나 복통이나 설사, 구토 등 위장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피부 발진, 피로감 있고 신경계가 이상을 좀 느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입에서 마늘 안 먹었는데 입에서 마늘 냄새가 자꾸 난다라고 하면은 셀레늄 과잉으로 의심을 할 수 있다라는 또 그걸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핍 시에는 근육통이나 피로함 또는 이제 머리가 되게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멍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날 수가 있다고도 해요.
그래서 셀레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젤 슈츠를 포함해서 다른 PM 제품을 얘기하실 때 이게 약이에요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거부감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이에요. 이걸로 드시면 치료가 돼요라고 얘기하시기보다는 여기 하이라이트 된 것처럼 셀레늄을 먹어서 이제 암이 물론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 예방이 된다라는 100%가 아니라 그냥 셀레늄이 부족했을 때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좀 한 번에 범퍼가 이루어져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아, 저 사람들 약 파는구나 이러지는 않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젤 슈츠를 이렇게 제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네, 비타민 E와 셀레늄은 마이크로그램으로 들어있다는 과학. 우리 몸에 흡수가 되게 잘 되도록. 네. 그래서 이렇게 큰 분자들 사이에 PM이 가운데 쏙 들어갈 수 있도록 되게 작은 크기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NTC 기술이고요.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아무래도 좀 공신력 있는 자료들이 좋을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보시면은 지금 94년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베를린 항산화 물질 국제회의에서 발표가 됐대요. 근데 보니까 어, 여기서 이제 비타민 E 나오고요. 나오는데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인 베타카로틴 나오죠. 비타민 C, E, 셀레늄 이런 게 항산화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병용 투여하는 그리고 같이 먹었을 때 예, 지연시키고 이런 성인병의 발생과 진행을 예방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진짜 과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NTC 보면 여기 시너지를 일으키는 성분 조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셀레늄이 좋다고 그래서 셀레늄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계속 셀레늄하고 비타민 E, 비타민 C 이렇게 계속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걔네가 같이 결합이 돼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더 일을 잘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정말 젤슈츠는 진짜 과학이구나.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싶더라고요. 보통 이제 좀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이 먹고 싶어 하잖아요. 건강한 사람보다는 뭔가 내가 좀 질환이 있을 때, 근데 그 질환에 이게 왜 좋은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돌아다니는 막 자료들 보면은 갑상선 잠깐 얘기하고 말고, 그래가지고 저는 좀 이게 좀 파헤치고 싶었거든요. 근데 파헤치고 보다 보니까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결국은 정말 다 말로만 하던 과학이었고, 되게 역할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수출을 공부를 해봤고요. 음, 이것도 아시는 내용인데 한번 모아는 봤어요. 네. 셀레늄 과잉이 걱정되는데 얼마나 먹을 수 있냐. 근데 우리 사실 젤슈츠 지금 애들도 많이 먹잖아요. 조미료처럼. 저도 계속 리스토레이트랑 같이 타 먹거든요. 아이도 같이 먹고. 과잉이 걱정되는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일까 봤더니 젤슈츠 1회 섭취량이 30mg이에요. 근데 1일 권장 섭취량이 50에서 200이고 최대가 400이에요. 네. 근데 과잉이 걱정되려면 우리한테 부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셀레늄이 몸에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셀레늄이 그렇게 충만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여태껏 막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그전에는 많이 안 먹다가 지금 잠깐 몇 개월, 예, 몇 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게 막 엄청 누적됐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최대 400이니까 하루 13번까지는 먹어도 괜찮은 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만 했을 때에는. 그리고 옛날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젤슈츠에서 왜 흡연 관련된 그 경고문이 있던데 그거 왜 있냐? 그랬는데 이게 그 베타카로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PM 제품에서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는 제품들은 다 이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베타카로틴이 흡연자와의 관련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에는 무조건 저 안내문을 넣어야 돼요. 식약처 가이드에 따라서 이제 흡연자가 베타카로틴 영양소가 함유된 제품을 섭취하려면 그 일일 권장량 기준 대비 고함량을 장기적으로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고함량을 장기적으로 먹는다잖아요. 일단 고함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젤슈츠는 이게 본사 홈페이지 답변이거든요. 이 자체가. 이거 그대로 쓰셔도 될 거예요. 젤슈츠가 2mg 정도라서 크게 문제 되진 않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진짜 젤슈츠 물 타가지고 한 통을 다 먹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드시는 거는 흡연자라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젤슈츠를 먹을 수 있는 대상은 뭐 어린이는 지금 먹고 있는데 저런 임산부 그다음에 수유부도 같이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식주의자, 예, 가끔 이제 동물성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냐라고 찾으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채식주의자가 섭취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젤슈츠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